구단의 오랜 전통을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선수들이 목표에 집중하게끔 한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리버풀을 완벽하게 부활시켰던 클롭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대요. 하긴 감독일이라는 게 번아웃 안 오는 게 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클롭 감독이 침체돼 있던 리버풀을 어떻게 다시 B클럽으로 살려놨는지 그 비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스케라. 클롭의 업적. 자, 클롭은 2015년 10월에 리버풀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리그 10위였어. 그리고 그 이전에 6년간 챔스 진출도 딱 2번밖에 못했어. 트로피어 그 이전에 9년간 딱 1개밖에 못 얻었어. 자, 하지만 클롭이 부임하고 나서 리버풀은 바로 그 시즌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비록 세비야한테 져서 준우승을 했지만 팀이 뭔가 달라질 조짐이 보였다고. 자, 클롭은 이후에 마누라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을 탄탄히 했죠. 거기다가 양쪽 풀백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결국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우승했죠. 무려 30년 만에 우승. 그리고 클롭은 FA컵, 리그컵, 거기다가 클럽 월드컵 등등 자기가 딸 수 있는 트로피는 하나씩 다 땄어요. 근데 클롭이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5위를 했어요. 꽤 부진했어. 근데 이번 시즌에 새로운 미드필더들을 데리고 팀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현재 1위야. 진짜 짱이야. 클롭 감독은 리버풀이 돈도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2019년에 클럽 역사상 최고 수입을 찍었거든요. 약 8,800억 원. 덕분에 리버풀의 구단 가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구단 가치가 122% 올랐대요. 이거는 유럽 주요 구단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급격한 성장을 한 거예요. 1위가 누구냐고요? 토트넘. 같은 기간 동안 171% 성장. 자, 그럼 이제부터 클롭이 어떻게 이런 업적들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 두루갑니다. 훌륭한 코칭 스태프. 자, 미국의 유명한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어느 날 스티브 잡스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 뭐냐? 아이작슨은 맥킨토시나 아이폰 같은 대답을 예상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팀이라고 답했어요. 잡스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팀을 만들었어요. 그 팀이 맥킨토시나 아이폰을 만들었으니까 결국에 자기가 만든 최고의 제품은 그 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즌 선수들이 펼치는 축구 그 자체가 아이폰 같은 제품이라면 그 제품을 만드는 건 결국 코칭 스태프라는 팀이에요. 클롭도 잡스처럼 훌륭한 팀을 꾸렸어요. 자, 그러면 클롭이 좋은 스태프 팀을 꾸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이름값이 아닌 실력을 보는 거. 클롭이 데려온 피트니스 코치 안드레아스 콤마이어나 영양사 모나네머 이런 분들은 리버풀에 합류할 당시에 업계에서 이름이 막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클롭이 봤을 때 실력이 있으니까 데려온 거야. 결국 그 두 사람은 리버풀의 부활에 큰 도움을 줬죠. 특히 영양사인 모나네머는 선수들 하나하나의 혈액 상태까지 체크해서 식이 조절 들어가 줬다고. 클롭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마의 영입은 제 유일한 월드 클래스급 영입입니다. 자, 그리고 클롭은 스로잉 코치 토마스 그론마크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리버풀에 처음 왔을 때 내부에선 의심의 눈초리가 조금 있었대요. 왜냐면 이분이 사실 축구계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코치라기보다는 약간 스로잉 덕후 아저씨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 꼭 필요해? 이렇게 수근수근 된 거지. 하지만 클롭은 그런 편견을 집어 던졌어요. 결국 리버풀 선수들의 스로인 비거리도 늘어나고 스로인 했을 때 볼 소유를 유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스로인으로 득점도 많이 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클롭이 좋은 코칭 스태프 팀을 꾸릴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권한 위임. 사람을 뽑았으면 믿고 맡겨서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해야죠. 클롭이 누구를 그렇게 키웠냐? 바로 페터 크라비츠. 클롭의 수석 코치입니다. 함께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옛날에 마인츠에 같이 있을 때 클롭이 크라비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프타임 때 네가 전반전 영상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실수한 거 지적 좀 해라. 너가 한번 잘 판단해가지고 알아서 해봐.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하고 신뢰해 준 거지. 그러면 크라비츠는 책임감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 실력이 늘겠죠. 지금 이 크라비츠 코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클롭의 The Eye, 눈. 기가 막힌 별명이죠. 자, 그리고 클롭이 좋은 코칭 스태프 팀을 꾸릴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 바로 의리. 리버풀의 또 다른 수석 코치인 펩 레인더스가 자서전을 냈어요. 거기 나온 일인데 재밌어요. 2018년에 레인더스가 클롭이랑 함께한 지 한 3년 됐을 때 그때 어느 날 클롭이 레인더스 사무실에 찾아온 거야. 편지 한 통을 들고. 그리고 나 이 편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내용이 뭐였냐? 어떤 코치가 클롭 감독한테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진짜 감독님하고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 내용을 클롭한테 전달했더니 클롭이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코치가 지금 너 자리를 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레인더스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클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뿍뿍 찢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었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답니다. 개멋있어. 그래서 실제로 레인더스는 그때 내가 감독님이랑 오래 함께 하겠구나를 느꼈대요. 그리고 클롭이 더 멋있는 건 레인더스가 나중에 감독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로 갔어. 근데 거기서 잘 안 돼가지고 잘렸어. 그리고 리버풀로 다시 돌아옵니다. 도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보내주고 거기서 망했을 때 또 받아주고. 야, 이러면은 평생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죠? 분위기 깨는 선수 극혐. 자, 클롭의 리버풀은 맨유랑 다르게 선수와 감독 간의 불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클롭이 팀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 멘탈 안 좋은 선수를 극혐해요. 실제로 클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멍청한 놈을
오늘 공 좀 더 잘 찬다고 데려오는 게 너무 짜증나요. 예전에 리버풀에 있던 사코 선수가 자꾸 지각하고 SNS에다가 자기 출전 시간 적다고 막 불만 표시하고, 그러니까 클롭이 바로 1군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보냈어. 사실상 방출이죠. 이렇게 단호박으로 대처하니까 선수들이 SNS에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구단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온 선수를 감독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내보내면 금전적으로 손해죠. 아깝잖아. 그래서 클롭은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그 선수의 인간성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바이날둠을 영입하기 전에 클롭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대요.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축구 얘기는 거의 안 했대요. 너 쉬는 날 뭐해? 주말엔 뭐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선수의 인간성에 대해서 알려고 한 거죠. 바이날둠은 영입이 됐으니까 그 인성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나봐. 근데 반대로 영입 과정에서 뭔가 쎄함을 느끼고 영입을 포기한 선수도 있어요. 바로 나빌 페키르. 2018년에 리버풀이 리옹에서 뛰던 페키르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협상 과정에서 갑자기 페키르의 친형이 끼어들어요. 막 갑자기 주고 올리려고 하고 막 그래. 뭔가 쎄해. 그래서 리버풀이 손을 뗐습니다. 요 선수를 데려오면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를 흐릴 수 있겠구나, 요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영입하기 전에 선수와 선수 가족의 인간성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영입하니까 나중에 잡음을 일으키는 선수가 적은 거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 클롭은 다수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단 리버풀에 오자마자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클롭이 부임을 했는데 선수들하고 직원들하고 너무 안 친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회식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롭 본인이 뭐 장비 담당 직원, 마사지사, 요리사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선수들한테 한 번씩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도 그들을 익명의 직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게 되겠죠. 직원분들도 소속감을 갖고 자기 역할에 더 충실하겠죠. 모두를 원팀으로 만든 거야. 자, 그리고 클롭은 구단과 팬들을 하나로 묶는 재주도 탁월합니다. 예전에 클롭이 마인츠를 맡았던 첫 시즌 때 일이에요. 그때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원정 경기였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클롭이 팬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죠. 무슨 선물이냐? 경기가 끝나고 클롭이 선수들이랑 팬들을 라인강변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큰 배가 있는 거야. 다 같이 탔어. 그리고 라인강을 따라서 다 같이 집에 돌아가는 거야. 원정 경기였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배 안에서 뭐 했겠어요? 먹고 마시고 팬들이랑 선수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 팬들이 구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클롭은 리버풀에서도 구단과 팬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홈 경기를 치르는데 클롭 감독이 홈 팬들의 함성 소리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팬 여러분들,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표를 양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리버풀이 이기려면 팬분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요거를 아주 위트 있게 표현한 거죠. 구단과 팬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인지 클롭의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거의 4년 동안 홈에서 68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안 졌어. 말이 통하는 리더. 자, 리더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 클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리버풀에서 선수 영입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 마이클 에드워즈 단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임 감독인 로저스 감독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클롭 감독하고는 케미 뿜뿜하면서 영입을 엄청 잘해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클롭이 이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니까. 대표적으로 살라를 영입하기 전에 클롭 감독은 율리안 브란트를 원했어요. 근데 에드워즈 단장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하려는 축구에는 살라가 최선입니다, 이러면서 막 설득을 한 거야. 근데 설득이 됐어. 결국에 살라가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죠. 자, 만약에 클롭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엇이 옳으냐보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자존심 싸움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리버풀은 없었겠죠. 자, 그리고 클롭은 선수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클롭이 리버풀에 처음 왔을 때 훈련 세션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다 빡셌대. 또 결정적으로 당시 훈련 세션은 다음 경기의 킥오프 시간에 맞춰서 했대요. 그러면 훈련 시간이 맨날 바뀌는 거야. 이러면 선수들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빡친 거야. 감독님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클롭이 말이 통하네?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줬어요. 훈련 양도 줄이고 시간도 바꾸고 모두가 행복해졌어. 성적이 쭉 올라갔어. 목표에 집중시키는 리더. 자, 클롭이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선수들을 목표에 100% 집중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아주 칼같아요. 어느 경기의 하프타임 때 제임스 밀러가 클롭 감독한테 경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 거야. 평소에 되게 잘 들어주거든. 근데 클롭이 갑자기 테이블을 꽝꽝 치면서 Shut up!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밀러가 당황한 거지. 그러니까 클롭의 의도는 뭐예요? 하프타임은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선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 우리가 후반에 하기로 한 플레이, 그거에 선수들이 100% 집중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클롭 감독은 선수들을 훈련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훈련장에 선수의 에이전트, 와이프, 여자친구 이런 분들을 못 들어오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요거 좀 의외죠. 클롭 감독이 워낙 성격이 친근하기 때문에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 오면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 됐고 아 진짜? 막 이렇게 반겨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클롭의 생각은 뭐냐? 축구 선수한테 훈련하는 건 엄연한 일이라는 거죠. 일터에서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근데 와이프랑 여자친구 데려와서 막 노닥거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자,
자, 그리고 클롭이 금지시킨 행동은 또 있습니다. 바로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필드 사인을 만지고 들어가는 거. 요거는 원래 리버풀의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클롭은 우승 트로피 들기 전까지 저거 절대 만지지 마라 이렇게 못을 박았어. 왜 그랬을까요? 클롭이 보기에는 선수들이 그냥 전통이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클롭이 우승하고 나서 만지라 그러니까 어때요? 습관처럼 손을 뻗다가도 아 맞다 우승 몸이 부서져라 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단의 오랜 전통을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선수들이 목표에 집중하게끔 한 거죠. 아주 천재적이야. 전술적 역량. 자, 클롭은 전술적인 역량도 아주 뛰어나죠. 클롭이 리버풀에서 보여준 축구의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빠르게, 두 번째 하나처럼, 세 번째 유연하게. 자, 일단 첫 번째 빠르게. 클롭은 기본적으로 볼을 뺏으면 상대가 자리를 잡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는 걸 선호해요. 1920 시즌의 역습으로만 9골을 넣었죠. 리그 1위 기록. 자, 그리고 클롭은 꼭 역습 상황 때뿐만 아니라 지공을 하더라도 상대 공간이 허물어지면 빠르게 템포를 올려서 빠르게 공격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하나처럼. 클롭은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하나처럼 수비하게끔 하는 데에 아주 도가 텄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 개겐 프레싱도 하나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그것보다는 라인을 조금 내려서 압박하지만 언제나 하나처럼 움직여요. 자, 클롭 축구의 세 번째 키워드는 유연하게입니다. 클롭은 어느 한 스타일만 고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연한 축구를 해요. 짧은 패스랑 긴 패스도 적절히 섞고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진 팀이 축구에서는 가장 무섭죠. 대부분의 팀은 한두 가지 스타일 가지고 쭉 간다고요. 간파 당하면 끝나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클롭 축구의 핵심이 어디죠? 측면 삼각형이에요. 과거에는 살라, 핸더슨, 아놀드, 지금은 살라, 소보슬라이, 아놀드, 그리고 왼쪽에 디아스, 존스, 로버트슨 빼먹으면 또 서파죠. 자, 경기 중에 이 삼각형에 위치한 선수들이 서로 자리 바꿔가면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유연함 그 자체입니다. 소보슬라이 측면 깊숙이 들어가고 아놀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니야. 계속 바꿔. 자, 이렇게 선수들이 유연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한다.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그때그때 공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상대한테 간파당하지 않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반대 전환을 크게 잘한다는 것도 유연한 축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클롭 축구의 세 가지 키워드. 빠르게, 하나처럼, 유연하게. 요걸 보면 클롭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독들은 특정 축구 철학에 너무 취해 있거든. 정답이 그 안에만 있는 줄 알아.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골을 쉽게 넣으려면 볼 뺏고 나서 빨리 가야 돼요. 수비가 적으니까. 그리고 수비는 무조건 다 같이 하나처럼 해야 돼요.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축구에서 모든 전술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한테 간파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전술을 바꿔야 돼. 경기장 안에서도 유연해야 돼. 그게 축구의 본질이죠. 클롭의 축구는 그 본질에 충실하다. 선수를 보는 눈. 자, 클롭 감독은 선수를 보는 눈도 좋아요. 리버풀 부임 후에 총 33명을 영입했거든요. 근데 쏠쏠하게 써먹은 선수들이 많아요. 타율이 괜찮아. 특히 로버트슨과 아놀드는 클롭의 선수 보는 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예죠. 로버트슨은 강등된 헐시티에서 단돈 130억을 주고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유스 아카데미에서 콜업했어. 10대였는데.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수비수 어시스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클롭 감독은 새로운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고 반다이크만 고집했습니다. 돈을 좀 쓰긴 했지만 영입하고 나서부터 바로 수비 안정화시켰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레전드. 자, 클롭이 더 쩌는 게 뭐냐? 선수 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클롭이 부임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총 지출을 살펴보면 리버풀이 8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알아봤습니다. 클롭은 그냥 사람 자체가 멋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인 발표하는 그 인터뷰도 보니까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현지 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클롭이 이번에 또 팀을 리빌딩 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조각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 것 같다. 기가 막혀. 그 댓글 누가 썼냐? 아무튼 많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푹 쉬고 또 다른 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리버풀은 올 시즌 우승을 하면서 클롭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